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죠. 오늘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노동계 강력 투쟁에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조치를 공언하고 있는데요. 말들이 전부 다 그 정부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까지 험해지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오늘의 파업 이유 그리고 향후 계획, 화물연대 파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총파업 들어가셨는데 오늘 총파업을 하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무엇보다 어쨌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반헌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노동조합은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 권리인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파기하고 부정하는 것은 정부 자체가 법치를 운운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어떤 정부의 발언이나 태도가 가장 그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태도나 발언이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콕 집어 말씀드리기 애매할 정도인데요. 네. 당장 대통령은 정치 파업이다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북핵 위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전 그 말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핵. 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재난 참사로 취급하는 것 자체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뭐 조폭이라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모습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자, 즉 그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원, 뭐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규탄과 화물연대 파업 지원, 뭐 이런 정도 이유로 지금 들리는데요. 오늘 파업 규모는 어땠습니까? 오늘 일단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한 25,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언론마다 그 뭐 속속 이탈하고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사 그러니까 화물연대에서도 이탈자가 많다. 서울교통공사노조나 코레일,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전부 다 파업이 불참하거나 타협이 그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총파업 동력이 화물연대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문화일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노컷뉴스에서는 노동자들 투쟁이 이게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다라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노동자들의 투쟁 양쪽 평가 중에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서울지하교통공사라든지 뭐 대우조선이나 현대제철 같은 데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가지고 교섭하던 중이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파업에 나서려고 했던 것인데요. 현장에서의 문제가 해소되어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건 좋은 일입니다.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태도나 이런 모습을 우리 조합원들이 또 노동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파업을 얼마나 했냐 안 했냐에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겨냥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은 핵위협이다. 핵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북한 조선노동당 이중대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또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 전 의원을 이야기하면서 퇴진 투쟁으로 가기 위한 기획 파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태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인데요. 철진한 색깔론으로 뭘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업을 하고 있더라도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자기 국민을 대통령이 나서서 핵폭탄에 비유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 조선노동당 이중대라고 민주노총을 공격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을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무조건 다 북한 노동당 이중대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행태를 보면 정부나 국민의힘이 재벌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사실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또 도로의 안전 문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고 안전 문제를 확대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온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이 13일째인데, 그 법적 대응,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투쟁 대응, 뭐 이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현재 화물연대 파업 상황, 뭐 정부에서는 속속 뭐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엄단하겠다, 한쪽으로는 복귀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발표 어디까지 지금 뭐 사실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정부가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뭐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엄벌하겠다라고 하는지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 관료들이 말하는 데 대해서 도대체 뭐가 불법이냐라고 되물으면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을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경향신문에서 낸 사진 기사를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멘트 운전하는 비조합원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동안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네. 이분이 정부가 계속 협박을 하니까 네. 차량에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 노역 차량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유가보조금 폐지에 겁먹은 차주가 운전 중입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차량 앞에 붙이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게 현장의 민심이고 현장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국토부나 또 경찰청이나 또는 뭐 대통령까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무슨 뭐 쇠구슬을 쐈다. 또 뭐 욕설 현수막이 붙었다. 즉, 이 파업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행위 하나하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현장 중계하듯이 언론에서 중계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부 조합원들의 일탈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한 부산 지역에서 한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고 현장에서 조합원들 체포해서 이미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아, 벌써요? 굉장히 네, 빠르네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네. 그 단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화물연대 파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지도부에서는 그런 조합원들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다른 비조합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조합원들이 사실은 화물연대 파업에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일부의 일탈 행위를 전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일부 또 언론에서는 뭐 도박했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즉시 체포했다 또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또. 예. 일부 일탈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또 노조에서도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 ILO에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immediately intervention 즉 즉각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고 하는데 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그냥 이거는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라고 그 의미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IL에서 보내온 immediately intervention 즉각적 개입이라고 하는 이 공문서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가 저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그 공문을 입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정부가 거짓말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고요. 예. 사실은 ILO의 긴급 개입이라고 즉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일상적으로는 그런 제소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사안이 급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ILO에서도 즉각적인 개입을 했고 네. 공문의 내용도 명백하게 강제노동금지 협약의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이것이 의견 개진 수준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뻔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결사의 자유 침해, 그다음에 강제 노동 금지 요 두 가지, 특히 결사의 자유, 화물연대를 이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처음에는 혼선이 있더니 지금은 그냥 집단 운송 거부, 자영업자들의 집단 운송 거부라고 정부가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라고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취급하면 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치킨집을 비유했던데요. 네. 닭값이 올라가지고 원가가 상승해서 치킨집 사장님들이 장사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정부 스스로의 발표나 이 내용들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네. 화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네.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굉장히 강한 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밑 교섭이라든지 뭐 공개된 협상은 아니더라도 물밑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진행되기 마련인데 지금 정부 측과는 정부에서도 뭐 절대 안 만난다. 민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우리가 왜 만나냐 이런 태도더라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전혀 지금 접촉이나 교섭이 없나요? 정부 쪽하고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파업을 돌입한 뒤에 2차례 교섭이 있었습니다만 차관이 교섭 대표로 나와서 네. 자신은 권한이 없다 해서 할 얘기 없다라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아. 이것이 이 정부가 현재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네. 우리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 업무에 복귀해라, 무조건 파업을 중단해라, 그리고 정부 말 들어라 이렇게 강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향후 민주노총 향후 투쟁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진심 어리게 귀담아 듣고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연일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공격 일변도로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진원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점점 아마 노동자들의 분노나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업을 했고요. 이후에 뭐 공동 행동 내지는 집단 행동 내지는 파업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주말부터 해서 다시 또 계속 이런저런 일정들을 좀 잡고 있는데요. 상황이 워낙 많이 유동적이어서 네네. 논의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었습니다.